여러분, 지금 당장 경매에 입찰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안전한지, 그리고 입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시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유료급 꿀팁이 대방출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에서 경매 핵심을 쉽게 알려드리는 윌쌤입니다. 최근 제가 연락 한 통을 받았는데요. 전에 제가 운영했던 학원의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곧 이사 계획이신데 마침 관심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이었어요. 당장 입찰은 해야 되는데 경매는 잘 모르겠고, 마침 지나가다 우연히 경매 관련 컨설팅 전단을 보고 경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나서 몇 년 만에 연락을 주셨고요. 운 좋게 전문성이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신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부동산과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입찰과 낙찰하신다면 아무래도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님께 컨설팅보다는 한번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떠나 하고 조언을 해드렸고요. 저는 이 일화를 통해서 당장 경매 입찰을 앞두고 있지만 이 경매 지식이 전무하고 책을 읽거나 수업까지 듣는 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매 입찰과 낙찰에 꼭 필요한 핵심만 개괄적으로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왕초보라면은 지금 당장 경매 물건을 두루 검색할 만한 스킬은 부족하겠죠. 아마도 본인이 거주하시거나 직장 근처에 마침 경매 물건이 나왔다 하면 관심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결국 아는 지역을 많이 확장할수록 유리한 게임이 이 부동산과 경매이지만, 처음에는 본인이 상대적으로 잘 아는 지역을 위주로 공부와 입찰을 시작하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본인이 친숙한 지역과 제대로 잘 안다라는 지역, 이 점은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본인이 좀 안다라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입지와 이 전망에 대해서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공부를 하고 입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임장도 빠질 수 없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수억 원을 넘는 물건인 부동산을 구매하는데도 제대로 임장도 안 해보고 덜컥 낙찰받으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되면 상당수 후회를 하게 되시겠죠. 임장을 가서는 외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부동산 경매 특징상 이 내부를 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외부에 이 샤시가 좋은 제품으로 교체가 돼 있으면 내부도 인테리어가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또한 미납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무엇보다 이 점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임장에서 중요합니다. 경매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이 경매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이 경린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절차를 정리해 드리면, 먼저 입찰을 위한 준비를 하시고요. 매각 기일이 되면 입찰하고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이 떨어지면 그로부터 4주 내에 잔금을 치르시면 돼요. 끝으로 명도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 경매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초보자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 입찰 준비 단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입찰 준비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분이라면 법원에 가서 작성도 하실 수 있지만, 초보자시라면 미리 작성하길 저는 당부해요. 왜냐하면 법원에 처음 가다 보면 북적북적한 분위기에 생각보다 심란하기도 하고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최소 하루 전에 미리 이 입찰표를 작성하고 가시길 저는 조언해드려요. 그리고 기일 입찰표는 저희 행꿈사 옥션과 같은 옥션 사이트에서 미리 작성하고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관련 준비물들을 잘 챙기는 건데요. 신분증과 본인 도장을 챙기시고요. 초보자시라면 입찰 보증금도 미리 이 수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권리 분석, 대출 여부 확인, 입찰가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경매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이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오늘은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간단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경매 입찰 전에는 해당 사건의 권리상 어떤 하자가 없는지 반드시 분석을 하고
입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권리 분석이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낙찰 후 추가 위험이 없는지 사전에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 부동산 경매 기본 정도는 확실히 공부하셔야 좋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옥션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사건 카드를 조회하시고요. 참고로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 등 주요 문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데 제약 조건이 따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웬만하면 민간 옥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저는 조언을 해드려요. 민간 옥션 사이트도 저희 행꿈사 옥션처럼 처음에는 무료로 일정 기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옥션 사이트마다 이 레이아웃이나 이 구조는 조금 상이하지만 사건 카드에서 우측이나 하단을 살펴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최초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셔도 되는데요. 열람했을 때 임차인이 없고 비고란이 깨끗하다면 권리상의 문제가 없는 사건입니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하실 때 이 임차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벌어지고 권리 분석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없는 경우라면 권리 분석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 비고란만 잘 확인하시면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와 같은 형태라면 100%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왕초보시라면 이 권리 분석을 하실 때 또 공부하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권리 분석을 하시고 입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사건은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흔한 케이스인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명도 전략만 잘 세우시고 무엇보다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파악만 제대로 하시고 입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를 위한 명도 꿀팁 제가 최근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도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권리 분석하실 때 추가로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반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대장 첫 페이지 상단에 노랑 딱지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위반 건축물이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초보자라면 무조건 피하시고 정상적인 안전한 물건에 입찰하시면 되겠죠. 이제 다음으로는 이 대출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규제 지역이 서울 25개구 그리고 경기도의 12개 시로 확장된 만큼 대출이 전보다 많이 빡빡해졌어요. 이와 같이 규제 지역에서는 LTV 40%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초보자분을 위해서 LTV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LTV는 이 집값 대비 몇 %까지 대출을 해줄 것인지 이렇게 정해놓은 비율이고요. 보통 KB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 관련 규제가 여기서 끝은 아닌데요. 10월 16일부터는 주택의 금액대별로 대출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25억 원 초과는 2억까지만, 15억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까지만, 그리고 15억 원 이하의 주택에는 이 6억까지라는 한도가 걸렸어요. 이 해당 금액에서 본인의 이 DSR까지 보거든요. DSR에서 이 40%를 넘지 않은 그 금액 내에서만 대출이 나옵니다. 이 대출이 굉장히 복잡하고 빡빡하죠. 그래서 이 초보자분이라면 이런 부분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 분에게 입찰 전에 꼭 본인의 이 상황, 예를 들어 이 주택수, 연봉 등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대출이 대략 얼마까지 나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 대출이라고 해서 일반 주담대와 상품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경락 대출을 취급하는 곳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법원에 방문하시면 이 다양한 이 경매 상품을 취급하는 소위 말하는 대출 이모, 대출 상담 전문가들의 명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명함을 챙기셨다가 연락을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경매에서 입찰가를 얼마를 쓸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포인트인데요. 초보자인 경우 10중 8구 1등과 굉장히 큰 금액 차이로 폐차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 입찰할 때는 경매니까 이제 헐값에 낙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무모하게 갖고 입찰했다가 1등과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큰 차이로 폐차랑 아픈 경험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저도 이 경매 전문 강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본인만의 입찰가 산정 노하우를 익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만 제가 오늘 간단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입찰가 산정에서는 대부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냐 아니면 단기 투자 단타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략이 달라지는데요. 이 어떤 목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꼭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시장에서 해당 이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즉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면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 산정을 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자세한 입찰가 산정 시크릿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강력한 규제 때문에 이 경매도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문의를 해주신 분도 가끔 계세요. 하지만 분명한 장점이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부동산 경매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이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 비규제 지역이더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번거로움이 꽤 큰데요. 경매로 취득할 경우에는 이런 불필요한 작업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토지에도 경매로 취득한 물건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매수 후에 2년을 실거주할 의무가 없는 게 또 장점이죠.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입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의무는 있다는 거,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시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경매가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활로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행꿈사의 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